이만한 가격에 네. 이런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다들 것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왜 안 사지 네. 모르겠다. 그렇다고 길을 많이는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네. 이렇게 네. 네. 잘 나가긴 하는데 여기 카메라 있어요, 이게 카메라. 확 되거든요. 뭐가 꿀렁대는 게? 네, 확 와닿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르노 삼성의 XM3. 자, 일단은 차주님 굉장히 반갑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중랑구 사는 22살 XM3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이 좀 있다면은. XM3 1.3 터보 RE 시그니처고요. 네. 통풍 시트, 블랙 가죽이랑 보스랑 정차후 제출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요. 20년 6월식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소유 기간이 20년 6월식이면 거의 1년 정도 되나요? 됐죠. 네. 키로수는 혹시 어떻게 돼요? 25,000이요. 25,000km 정도?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1.6이 있고 1.3이 이제 있는데 우선 1.3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저는 사실 1.6이 오히려 더 엔진이 더 오래된 SM3부터 쓰던 엔진이라고 해서 그게 더 관심이 있었는데 1.3은 1.6은 LE 모델까지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이제 휠도 그렇고 이제 바깥에 외장재에도 크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옵이랑 외장에서 차이가 나는 걸 저는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6을 아예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1.3으로? 네네. 그러면 혹시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2,700만 원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혹시 뭐 할인은 얼마가 됐어요? 할인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할인은 전혀 그때 그거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없었던 것 같아요, 할인은? 네, 저는 할인 아예 없었고 그냥 썬팅 정도? 썬팅 정도? 네. 그러면 재고차 이런 것도 정말 할인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예 안 받고 산 것 같습니다. 요거 그러면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떤 걸로 하셨어요? 아예 그냥 현금. 아예 현금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트림에서도 한 3가지 정도가 좀 있잖아요. 네네. RE 시그니처, 그렇게 좀 있던데 혹시 요걸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RE 시그니처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저는 우선 차 타면서 그러니까 다른 차를 봤을 때 내 차에는 이게 없는데 이런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요. 또 그러면 또 차를 바꾸고 싶고 괜히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다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풀업으로. 또 그리고 RE 시그니처의 보스 오디오였나? 그게 아마 거기서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딱히 저는 가격표를 봤을 때 뺄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뺄 게 없어서. 그래서 LE나 RE보다는 RE 시그니처로 하셨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차종을 이제 사시기 전에 경쟁 차종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어떤 차종이 좀 있으셨나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셀토스나 그런 거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전에 원래 스파크랑 모닝 이런 걸 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를 그렇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쿠페형 SUV를 좋아하고 바꾸고 싶었는데 네. 그런 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를 딱히 바꾸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만족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이제 눈에 보이고 나오고 하니까 네. 이게 차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요거 디자인만 보고. 네, 그래서 경쟁 차종을 사실 저는 안 보고 오로지 이거 디자인이 딱 제가 차를 바꾸고 싶다라고 네. 느끼게 된 그거였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되게 이른 나이시라 혹시 보험료는 혹시 220만 원 나와요, 현대해상으로. 현대해상으로? 네. 이게 네. 이전 차보다 더 싸요, 오히려. 오히려? 그 무슨 전방 출시 뭐 몇 % 할인, 네. 뭐 차선 이탈 몇 % 할인, 그 다음에 뭐 팀앱 무슨 할인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할인 받아서 되게 싸져가지고 오히려 더 저렴했었어요. 이거 혹시 1년 자동차 세금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세금이 1.3이라서 네. 한 20만 원 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근데 그거는 1.3이라서 그 정도? 네,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혹시 일반유를 넣고 계시죠? 네, 저는 일반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거 가득 넣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가득 넣으면은 7만 원 후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7만 원 후반? 7만 원 후반? 그럼 주행 가는 거리는 한 몇 정도 나오세요? 720이나 710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풀로 안 넣고 다녀서. 네. 그러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만 봤을 때는 뭐 그냥 괜찮은 편 같으세요? 네, 원래 이제 타던 게 또 LPG였어가지고 네. 그때는 정말 충전을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그거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도심 연비나 고속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연비는 잘 나오는 편인데요. 네. 지금 현재 연비가 16이 나오고 있거든요. 16이요? 네. 보통 고속도로 타면은 한 19 정도 나오고요. 네. 시내에서 아무리 낮아도 12, 13이었던 것 같아요. 12, 14? 네, 생각보다 연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16이라서 제가 지금 탄 게 이게 지금 960km 기록이거든요. 네. 이제 평균 속도 38.1이니까 딱 시내랑 섞어서 탄 건데 1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족하시나요? 대만족은 아니어도 중간 정도? 네. 한 중만족?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하면 좀 잘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하면. 자, 그러면 이 차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되게 좋아요.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또 뭔가 현대기아나 다른 회사들은 좀 야박하잖아요. 그렇죠. 딱딱 직선으로 뻗어 있고. 네. 그래서 실내가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실내가 앰비언트가? 네. 그리고 뭐 계기판에 내비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러네요. 연동되는 거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실내 마감 같은 것도 네. 정말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어디를 만져도 좀 더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여기 위에까지 좀 말랑말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일단 저는 사실 이 정도면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승차감이 좋다? 네,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네. 뭐 친구들 타는 뭐 아반떼나 이런 거 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막 그렇게 막 좋지 않으니까 그런 급의 차종들은. 네. 근데 얘는 생각보다 그 현대기아는 전 바퀴 걸림 소리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소음도 좀 적고 여기도 지금 뭐 그 고무 마킹이랄까? 패킹?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바람 풍절음도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소리가 좋아요. 저 보스 이거가 나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옵션인데 근데 소리가 정말 좋아요. 사운드 좋다. 네, 베이스도 되게 좋아서 네. 다 타면 막 스피커 튜닝했냐고 막 물어보고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끝인가요?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 네. 제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딱히 흠잡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흠잡을 게 없는 것 같다? 네. 혹시 뭐 기능이나 옵션 중에서의 장점이 좀 있다면은 아까 이제 화면부 내비게이션 이거 같이 연동되는 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옵션을 저는 외장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싫어서 네. 1.6을 포기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얘가 생각보다 그 네. 기본 트림에서도 적용되는 옵션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전자석 다 원터치로 창문 열리고 네. 이 오토 파킹 이랑 네. 그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도 아래 등급부터 있는 것 같고 네. 핸들 리모컨 같은 것도 아래 등급으로 가도 꽤 알차게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현대기아가 좀 야박한 편이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마음에 전체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요건 좀 편리성, 그리고 요건 좀 괜찮은 것 같다. 요건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저는 네. 일단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키가 네. 따로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까이 가면 열리고 멀어지면 그냥 뚜둑하고 바로 잠겨가지고 그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냥 키를 가지고만 있고 네. 뭐 앞에 문에서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으니까 네. 이게 진짜 스마트 키인 것 같아서 짐 들고 있거나 차 막 앞에서 키 안 찾아도 되고 네. 네, 그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은 네. 네, 또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네. 단점은 네. 실내 공간이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이 좀 좁은 것 같다. 네. 이게 네. 문 이쪽도 좀 두껍게 느껴지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동급 대비 네. 막 널널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동급 대비랑 셀토스나 네, 제가 뭐 하다못해 준준형이나 뭐 셀토스도 그렇고 네. 네, 셀토스는 근데 정말 넓더라고요. 이거 타니까 여기도 좀 좁고 네. 좀 전체적으로 좀 좁은 느낌은 있는데 막 네. 좁지는 않고요. 막 좁지는 않고 그거랑 이어져서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네, 여기 이제 글로우 박스도 되게 좁고 네. 컵홀더도 조금 배치가 불편하기도 하고 컵홀더 배치다. 근데 그래도 나름 정도? 이거는 네네. 보완이 되는 게 네네. 이쪽 무선 충전 패드도 수납으로 써도 되고 옆에도 그물망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네. 글로우 박스가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한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글로우 박스가 깊어서 네. 어느 정도 보완은 되는데 그래도 이 바깥에서 보이는 차 크기에 비하면 좀 처음 타면은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좀 좁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다면 요새 느끼는 건데 네. 제가 사실 그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게 정말 싫어서 네. 정말 항상 이 송풍으로 말리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좀 에어컨에서 냄새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곰팡이가 좀 차서. 네, 근데 제가 항상 관리를 하고 이전 차에서는 냄새가 안 났는데 관리를 해도 네, 좀 나서 냄새가... 필터도 정말 자주 바꾸고 하는데도 네. 냄새가 조금씩 나서 네.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저 동호회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다들 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에어컨 필터 가는 게 좀 쉬워졌다고는 하는데 네. 그 이쪽 아래쪽에서 갈아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 글로우 박스에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자주 갈고 싶어도 진이 빠져가지고 그 정도로 못 가야겠더라고요. 네. 영상 같은데 보면은 다들 슉슉 하시는데 네. 저는 부러질 것 같고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단점 또 있나요? 단점 잠시만요. 네네. 단점이 이거는 제가 좀 그냥 삔또가 나와서 그런 건데 이 사각지대 경보 기능이 이 아이콘이 위에 따로 있어요. 음영이랄까요? 그렇게 동그란 거 네, 그 뭐지? 보통 차 이렇게 뭐 세모 표시라든지 차 옆에 있다는 표시가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선 따라서 불이 나오는데 네. 얘는 그 그림은 따로 있고 밑에 그냥 조명이 그냥 아예 들어가 있거든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좀 그렇다는 거는 그 사실 그 부분도 시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딱 보시면 알 텐데 네. 여기가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여기가 이제 그냥 아예 저거예요. 네. 불 들어오는 곳. 이걸 보고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밀러에 보니까 그냥 아예 구멍이 따로 있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다.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그 정도? 처음 탔을 때는 여기 이 A필러? 이 부분이 생각보다 낮아서 머리를 좀 숙여야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숙여야 된다는? 네. 처음 탔을 때? 네,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일단 키가 몇 정도 되시죠? 제가 172거든요. 근데도 조금 숙여야 돼요. 조금 숙여야 된다는 이렇게, 네. 처음에 이제 시승 그 전시장 갔을 때 바로 딱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탁 타려고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팍 부딪히더라고요. A필러 쪽이랑? 네네. 그래서 한 번 이제 딱 여러 번 타고 나면 괜찮은데 처음에 좀 그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것 같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 그거 말고는 좀 많이 만족스러운 차라서. 알겠습니다. 네네. 혹시나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이요? 네,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이거는 좀 이 내비게이션이 사실 저는 지금은 좀 편하게 쓰고 있기는 한데 적응이 돼서 그렇지 원래 처음에는 이게 조금씩 느릴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느려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서 뭐 검색한다거나 뭐 그러기 시작하면 갑자기 좀 느려지거든요. 올림픽 공원도 누르면 이 정도 속도로 뜨니까 또 여기 누르면은 티맵에서 또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딱 조작할 때는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은 안 받는데 막상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하다. 좀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사용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나요?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블럭에도 아마 우회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혹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은? 아쉬운 점은 전 지금 전동 트렁크가 좀 아쉽더라고요. 전동 트렁크가. 그래서 지금 그게 따로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근데 사실 따로 추가로 달다 보면은 그 이제 약간 비용도 그렇고 약간 품질도 좀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가만히 순정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애초에 순정으로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선택 자체가 안 되고 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정말 제 르노가 너무 싫었던 게 저는 이제 카탈로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가는 상태였어요. 근데 딱 처음에 탔는데 어라운드 뷰가 없더라고요. 분명 저는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인 걸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액세서리 쪽에 있더라고요. 90 몇만 원인가 그 추가해서 액세서리로 따로 추가하는 거라서 그 카탈로그랑 별도로 뭐 바디킷 이런 거 선택하는 쪽에 그게 있어가지고 좀 결국에 그걸 못 넣었는데 그 좀 많이 배신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도 못 넣어요? 네, 액세서리긴 한데 여기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못 넣는 것 같더라고요. 못 넣는 것 같다라는 거? 처음에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제가 근데 잘 안 찾아보긴 한 게 전방에도 센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안 찾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못 넣어서 만약에 갈았다면 넣었을 텐데. 네, 무조건 넣었죠. 당연히 이제 차주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주님 입장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따로 지금 안 물어봤던 거고 보니까 따로 있었다는 거. 액세서리 쪽에 따로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앉아보시면은 이게 막 높지가 않거든요, 시야가. 약간 세단 정도인데 세단 정도라서 앞에가 막 잘 보이고 이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앞에 좀 쿠페 라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좁다는 거. 그리고 저는 여기 원래 보통 이렇게 맞춰서 하시잖아요. 여기 저는 좀 더 뒤로 해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저는 나름 편한 것 같아요. 나름 편하신 것 근데 같아요. 이게 허벅지 이게 전동 시트기는 한데 이 허벅지 윗부분만 이렇게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좀 장거리 할 때는 이거 좀 더 이렇게 위에 허벅지에 받쳐줬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은 있는데 그거 말게 근데 나름 착장감이 편한 편이라서. 저기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혹시 어떻게? 제가 키가 170이고요. 몸무게가 95 정도 됩니다. 95 정도이신데도 이게 매우 편하다는 거. 크게 불편하신 건 없고 그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밑에서 좀 받쳐주는 그것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걸
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버튼부 위치인데,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이 산타페시에 있는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뭐 딱히 네네. 불편한 게 좀 있으신지, 아니면은, 네. 이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오, 이거는 핸들 쪽. 네. 이게 딱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버튼들은 네. 전부 다 여기 이 계기판을 위한 버튼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랑 뭐 차간거리 이거고, 여기가 이제 이 트립이나 내비게이션 뭐 화면 이런 거 바꾸는 거, 그다음 전화 끄고 네. 받는 거 이 정도고, 오디오는 다 여기 뒤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전하면서 정말 딱 여기 만지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네. 뭐가 어디 있는지 처음 타도 안 헷갈리더라고요. 처음 타도 안 헷갈린다는 거. 그리고 뭐 딱히 불편한 점 딱히 없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저는 승차감은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럽다. 네, 딱히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요철 같은 데 지나갈 때 좀 네.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약간 서스는 딱딱하다, 아니면 좀 물렁거린다, 꿀렁댄다, 뭐 이런 거. 막 딱딱하지는 않고요. 네. SUV라고 생각하면 저는 SUV가 좀 승차감이 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은 좋은 것도 많지만. 네. 근데 처음에 애초에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네. 딱 타고 좀 놀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뭔가 이게 좀 저는 이게 경차를 원래 타다 보니까 네. 좀 심하게 넘으면은 막 네. 텅 소리 나고 네. 차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정말 신경 쓰였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냥 막 타고 다녀도 그런 소리 안 나고, 이렇게 방금처럼 네. 이렇게 굴곡이 완전 다른 부분들은 네. 좀 세게, 뒤가 좀 완전 세게 느껴지는데, 네. 그거 말고는 그냥 과속 방지턱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 넘는 것 같아요. 잘 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게 물렁거리지도 않고 그냥 뭐 보통인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가속력인데, 네. 가속력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신지. 가속력은 진짜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게 1.3이라서 네. 저는 이거 세금도 절약되고 하니까 네. 그냥 그런 맛에 타야지 했는데, 네. 제로백이 한 8초 정도 된다고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밟으면 되게 빨라서 악셀을 금방 떼야 되는 정도. 금방 떼야 되는 거. 네. 그리고 언덕길에서도 뭐 딱히 뭐 힘을 뭐 많이 쓴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부드럽게 네. 잘 나간다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제동력은 잘 서긴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 좀 밀린다? 살짝 끝부분에서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 네네. 자, 그러면 코너링은요? 코너링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다. 이게 차체 자체가 네. 세단처럼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코너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아 나갈 때도 속도를 줄여야 되나 싶어도 뭐 잘 돌아가고, 어. 이 롤도 좀 적은 것 같아요. 롤도. 네, 막 없진 않은데 네. SUV 치고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SUV 치고는 좀 네네. 좋은 것 같다. 라는 거. 그리고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 또 말씀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뭘 하려고 그랬지? 혹시 까먹었나요? 네. 진짜, 다시 생각난 말씀.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핸들의 무게감인데, 핸들은 좀 가벼운 편이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무거운 편인 것 같으신지. 기본 베이스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베이스 무겁다? 네. 제가 현대기아 차 탈 때는 네. 물론 고속에서는 걔네도 무거워지긴 하는데, 네. 저속에서나 도심에서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할 때 좀 많이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내에서도. 네. 그리고 이 모드 변화별로 정말 핸들 무게감이 많이 달라져요. 모드별로? 네, 에코로 하면은 진짜 많이 가벼워지고요. 네. 스포츠로 하면은 많이 무거워져요. 주차할 때 진짜 힘들 정도로. 주차할 때? 네. 이런 저속에서도 똑같이 막 무거워지더라고요. 차주님은 주로 어떤 걸로 선택을 하시고 저는 세팅하시는데? 여기 마이센스 모드 제일 많이 쓰는데, 네. 마이센스에서도 스티어링을 네. 레귤러, 컴포트, 스포츠로 바꿀 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에코가 컴포트고, 네. 레귤러. 스포츠가 또 스포츠가 따로 있어서 네. 마이센스는 그냥 레귤러로 두고 타고 있어요. 레귤러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편이신 것 같으신지. 근데 이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DCT가 네. 막 좀 꿀렁이 많다. 저속에서 막 네. 욕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네. 네, 차주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
근데 저는 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네. 저 말고도 XM3 그 흰 색깔 차 네. 네, 그거 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차가 막 밀린다고 하시고. 네. 근데 저는 정말 공감을 못했던 게 그 언덕 밀림 방지도 있는데 네. 차가 일단 밀리는 거는 일어나지가 않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잘 몰라서. 네. 네. 그럼 뭐 어차피 차주님이 뭐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차주님이 느끼시기에는 좀 어떤 심pen이 같으신지. 저는 그거 시동 오토스탑이랑 네. 그 ISG랑 같이 돼 있을 때는 네. 바로 밟으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욱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오토스탑을 하나 키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쓰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 둘 다 써도 안 꿀렁거리게 만들어야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게 DCT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애초에 그냥 시동 이제 ISG 상태에서 밟거나 할 때는 네. 저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사실 뭐 전혀 꿀렁이면 사실 많이 못 느낀다고 봐야 되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막 얌전하게 다니는 스타일은 네. 아닌데 네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출발할 때 보면 그렇게 막 꿀렁이진 않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밟으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비, 맞다.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네. 좀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좀 네. 부드럽게 좀 되시는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늦게 좀 되는 편인 것 같으신지. 변속은 빠른 것 같아요. 변속 빠른 것 여기 같아요. 페들 시프트도 있거든요. 오, 네. 근데 페들 시프트도 반응이 정말 빠르고 네. 이게 D인 상태에서 페달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네. 꾹 누르면 매뉴얼인 상태에서 이렇게 또 추가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좀 더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엔진 브레이크 할 때도 네. D인 상태에서 걸면은 조금 이제 가면 풀리는데 네. M일 때는 좀 더 버텨주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네. 그냥 이제 아무것도 페들 시프트 안 쓰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리막길 내려가면은 다른 차들은 그냥 이제 속도에 따라서 단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제가 이제 페들 시프트 따로 안 누르면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으로 그냥 그 낮은 기어비를 최대한 유지하고 우웅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엔진은 배기음인데 요거는 뭐 딱히 굳이 뭐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딱히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너무 조용하다는 거. 네,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장점 중에서 되게 좋은 것 같다. 네, 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실내 사이즈는 조금 아까 좀 아쉽다. 네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뒷자리가 좀 좁아서 그러신 것도 있고 뒷자리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좁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좁은 것 같고 양옆에도 좀 좁은 것 같다. 라고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트렁크 사이즈도 혹시 트렁크는 좀 넉넉한 것 같아요. 트렁크는 좀 넉넉한 트렁크도 좀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네. 이 좌우 폭 자체가 넓지는 않은데 안에가 되게 깊어요. 깊다. 네, 약간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깊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한 단이 더 있고 그 밑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캠핑용품을 아예 차에 계속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한 단 있고 그 밑에 있는 한 단 거기만 써도 캠핑용품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는 항상 이제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서 트렁크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보증기간 내외 수리 여부인데 혹시 뭐 수리하시는 게 좀 있으신지 리콜이나. 네, 이거 무슨 네, 이거 했었는데 네, 혹시 무슨 연료 펌프 그거랑 리콜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리를 하신 거세요? 리콜이었던 것 같아요. 리콜로? 네, 그리고 한 두어 개 더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두 개 다 리콜로 하신 거세요? 근데 저는 그때 막 문제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갔는데 이것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가지고 그거 이외에 그러면 리콜 이외에 딱히 뭐 문제가 발생돼서 가신 적은 딱히 없으신 거고. 네, 엔진 오일 가려고 한두 번 정도. 근데 그것도 다 그런 소모품 좀 가려고 그 쿠폰을 주더라고요. 차 사면은 어플 내에서 그거 쓰려고 갔다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한 거였어서. 알겠습니다. 딱히 뭐 큰 수리는 없었다는 거. 자, 다음 질문은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좀 정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정비성은
사실 개인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캐빈 필터 정도? 네. 근데 그 캐빈 필터가 원래 그 이전 르노 삼성 차량들은 더 안 좋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개선이 된 건데도 여기 안쪽에 이렇게 머리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그거? 네, 그게 전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거 바꿀 때마다 네. 화가 좀 나요. 뭐 그거 외에는 네. 딱히 그렇죠. 그리고 삼성 서비스 센터도 좀 괜찮으신 편이. 네, 되게 친절하셔서 저는 그 해피케어 연장을 아예 해버렸어요. 아, 너무 친절해서? 네네,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최소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는지라는 질문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글쎄요, 이게 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쵸, 사람마다 다르죠. 그냥 차주님 같은 경우는 월 나가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네. 한 40만 원 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유류비랑 네. 유류비랑 보험료 네네. 합쳐서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가 아직은 차... 딱히 뭐 차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서.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네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에 고질병이나 결함 같은 게 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고질병은 네. 글쎄요. 아직 그렇게 또 네. 다들 이게 또 차 자체가 나오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카페네. 크게 있다. 어떤... 전기 쪽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정말요? 네, 이게 네. 그 얘가 오토스탑 그 ISG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AGM 배터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배터리거든요. 네. 크기도 되게 작은 용량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내비게이션이 아예 안 켜지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그냥 검은색으로 네. 아예 켜지지가 않아서 네. 그대로 바로 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에 이제 앞에 있어서 갔는데 네. 근데 조금 황당했던 게 블랙박스 쓰시죠? 이러더라고요. 요새 블랙박스 없는 차가 어딨다고. 그러니까요. 또 블랙박스가 애초에 그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소모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 쪽에 이제 그 용량이 낮아져서 내비가 안 켜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은 걸리셨어요? 시동은 걸리는데 내비만 안 켜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거랑 이어져서 차에서 노래 듣는 거 좀 하고 싶어도 네. 한 15분 정도 있으면은 배터리 보호 모드 이러고 이게 싹 다 꺼져버려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그때 출발... 방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방전되는 건 아닌데 지도 이제 용량이 작은 걸 아는지 한 15분 노래 듣다 보면 꺼져버리더라고요. 배터리 보호 모드 하고 바로 실내등도 안 들어와요. 그때는 이 계기판만 들어와요. 계기판만 들어와요? 네, 시동 켜라고. 모니터는 꺼지고? 네, 배터리 보호 모드만 딱 나와요. 주행하다 보면 또 자동으로 차가 또 충전이 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아까처럼 배터리 보호 모드 떠도 시동 한번 걸고 나면 또 그때 15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의아한 것 같아요. 뭐 문제 있는 건 아니래요? 서비스 센터에서도? 네, 원래 뭐 보호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보호 모드? 60% 이하로 떨어지면은 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시동 바로 껐다 켜도 바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차가 아직 1년, 거진 딱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거는. 그거 혹시 저 차주님만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를 네. 유튜브에서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다른 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죠. 네. 다른 사람도 그런 거라면은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은 배터리 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행 계속 하다 보면 충전되거든요? 네네. 그럼 또 다시 켜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켜지는 게 그냥 시동 한 10초만 껐다 켜도 바로 다시 또 나와요. 근데 또 15분 뒤에 주행하면 또 꺼진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안 돼서 꺼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돼서 꺼지는 개념인 것처럼 계속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네, 한 15분 정도 들으면 그럼 네. 이거 꺼지는 거 갑자기? 주행 중엔 절대 안 그러고 노래만? 정차 이게 시동 꺼 있는 상태에서 시동 꺼진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시동 끄고 노래 들을 때 시동 끄고 노래 들을 때? 네, 그런 거죠. 네. 주행 중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알터네이트가 있는데 네네.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주행 중에. 네, 그럼요. 저는 주행 중에 계속 알아가지고 뭐지?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 지인중에 그럼 멱살 잡아야죠. 네. 그래서 차주분이 성격 되게 좋다. 왜 이거를 15분 동안 하면서 주행한 거 다 꺼지는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그거 외에는 딱히 이슈는 딱히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좀 혹시 어떠신 편이신 것 같으신지? 잡소리가 네. 풍절음은 아까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네. 잡소리가 정말 간헐적이라서 제가 아직 그 뭐 영상을 못 찍었는데 이 조수석 쪽에서 가끔 사람 타고 딱 내렸을 때 네. 진짜 미세하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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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고 조수석 시트를 한 번만 건드려도 바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직 그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벨트 쪽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마 그분들이 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커뮤니티 이슈가 있다면은 혹시 어떤 커뮤니티 이슈가 뭐 카페나 유튜브에서나 뭐 당시에 뭐 구매 이거 뭐 이슈가 좀 있었나요? 일단 전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전기 이게 이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들 일단 배터리 업을 하긴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가끔 가다가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가 0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낮에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켜면 켜지는데 낮에 이제 터널을 갔다가 나오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꺼졌네 이러고 보면 그때 갑자기 0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때가 이제 뭐 제가 노래 시동 꺼는 상태에서 듣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이제 촬영 좀 오래 했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그러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혹시 뭐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차주님은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빠졌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닥 정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처음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좀 어떠셨는지. 일단 차 되게 크다 했어요,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타자마자 야 좁다. 그 정도? 네. 혹시 이 차를 타시면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네. 저 지금 이 차량이 샌드그레이 색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쥐색 같긴 한데 낮에 보면 약간 노란 골드 색깔이 살짝 비춰져요. 정말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예뻐요. 근데 그게 없어요. 붓펜 같은 거. 붓펜이 없다는 거? 저기 살짝 좀 누가 긁어놓고 가가지고 핸드 쪽에 흰색으로 기스가 나는데 컴파운드로 안 돼서 그 붓펜을 좀 찾아봤는데 그 색이 아직 없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지금 그냥 다니고 있긴 한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마트 여러 군데 갔을 때는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보고 계신다면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다. 따로 막 디자인 때문에 차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면은 크게 만족도가 막 그 기대감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평타만 쳐줘도 내가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게 질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드니까 다른 건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디자인이 없었으면 다른 것도 좀 별로였을까요? 그냥 무난하거나 현대기아랑 비교하자면은 조금 이런 것들 조금 라고 한다면은 아까 이런 느린 것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마이 르노 삼성 온카 마이 르노 삼성 어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차량의 LTE, 이 팀에 같이 구동한 LTE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차 문 잠그고 경적 울리고 라이트 이렇게 껐다 켰다 하고 위치 뭐 이런 거 되거든요. 원격 시동이 안 돼. 그리고 뭐 에어컨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좀 뭔가 2%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현대기아 차를 사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가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차량에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은? 꿀팁? 그 앞뒤 바디킷이랑 사이드 스컷인가요? 사이드 스텝 꼭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 살 때? 저는
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쁜 것 같다. 다른 차 보면 뭔가 밋밋한 게 네. 네, 그게 되게 잘 어울리고 네. 예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냥 이만한 가격에 네. 이런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타면서 정말 근데 아까 그런 말한 것들이 좀 비중이 크게 다가온다면은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딱히 후회도 안 되고 그냥 만족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잘 나가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굳이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4.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마이너스 0.5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럼 아까 말한 그런 부가적인 것들? 부가적인 것들을 네. 한다면은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네. 그리고 좀 조금 좁은 실내 공간? 네. 그런 것들 빼고는 네. 디자인이나 가격이나 저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런 소재 같은 거 하나하나도 네. 이 문짝 열고 닫을 때도 그냥 매번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감성?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을 경우에 혹시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다른 차를 좀 사실 건지? 저는 네. 사실 연식 변경된 엑센3가 지금 너무 사고 싶거든요. 아, 연식 변경돼? 네, 그 빨간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단점들 많이 개선됐어요. 뭐 원격 시동도 되고요. 네. 별의별 게 다 있어서 기분이 좀 상하는데 이번에는 1.6 선택해도 바깥에 외장 크롬 다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여기 카페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차선 중앙 유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핸들에 손 놓고 있으면은 네.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해줘요. 제 차선이 넘어가진 절대 않거든요. 네. 근데 딱 중앙을 유지하고 가는 그 현대기아차 네. 고속도로 주행 이런 것처럼 네. 그게 또 생겼다고 해서 그게 지금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그 똑같은 XM3를 사되 연식 변경된 XM3를 사고 싶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네. 이거 구매 후보에 진짜 충분히 올릴 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 생각하고요. 네. 사람들이 딱 봤을 때도 그렇게 막 싼 차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다들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왜 안 사는지 네. 모르겠다. 그렇다고 길을 많이는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왜 안 사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끊을게요. 네네. 네. 아니. 네. 예,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는 네. 네. 잘 나가긴 하는데 여기 카메라에 이게 확 되거든요. 꿀렁내는 게? 네, 확 와닿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네. 딱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네. 이 정도면 기분 좋은 정도 아닌가? 근데 아까 남들이 말하는 꿀렁임을 네.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근데 이게 사실 조수석 타는 사람은 잘 못 느껴요. 그런가요? 네, 그게 운전하시는 분이 진짜 많이 느껴요. 조수석 살짝 정도? 근데 잘 몰라요, 근데. 네, 엔진도 또 막 우릉우릉 하고 네. 이게 그냥 이제 탄력주행? 이제 네. 신호 앞에 걸려서 이렇게 네. 할 때도 하면서 가더라고요. 네네. 보여줘도 네. 스포츠 모드일 때는 조금 있다는 꿀렁거림이. 근데 딱 기분 좋은 정도인 것 기분 같아요. 좋은 꿀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네. 뒷자리에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뒷자리 없는 게. 이게 캡처 아시죠? 캡처 얘랑 똑같은데 이제 QM3 후속으로 나온 거. 네. 캡처는 뒤에가 있거든요. 네. XM3는 뒤에가 없고. 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예. 거 잘 나오는 거 뭐 마력 같은 거랑 토크 보여주고. 계기판에? 네. 네. 뭐 연비랑 뭐 네. RPM, 네. 에코? 여기 초록불 안에 있으면은 네. 악셀 얼마나 밟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생각나면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